자, 이제 3편 스텝 3 마지막 단계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초 작업했고 관련 내용 알았고, 그 다음에 이번 판례의 핵심을 공부했죠. 핵심이 뭐야? 핵심 다시 써. 왜?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해요. 뭐야? 형과 형수의 말은 뭐다? 당연히 일리가 있다. 당연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판례. 당연히 일리가 있고 뭐다? 형수가 아니면 그때는 뭐다? 직관시 일리가 있다. 제가 어제 특강 전에 솔직히 이거 정리 4가지 정리한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부심 있게 그 쪼개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근데 여러분이 또 이거에서 멈추면 또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그냥 가서 시험장 가서 그냥 무조건 100% 맞출 수 있게 제가 연구해서 만든 2문제. 우리 형도 만들고 형수도 만들고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찾아보진 말고. 그래서 형과 형수가 말하면 당연히 일리가 있고, 형수가 아니면 직관시 일리가 있다. 요게 키워드다. 나머지는 경과 규정, 당연히 경과 규정 따르면 되고요. 그것도 쓸까요? 경과 규정은 뭐다? 최우선이다. 내용이 뭔지는 몰라. 국법인 신법인 마음대로 하면 돼.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한시법은 1조 2항이 아니다. 이건 알겠죠? 위에 게 중요하지. 위에 게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제가 힘들게, 컴퓨터도 못하는 컴맹인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 1페이지 보시면 법률 조문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종전 판례와 바뀌는 판례 그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다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전합 판결의 내용, 사건의 개요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의 자료를 보지 않고 제 강의만 들어도 이게 다 정리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압축적으로. 그다음에 대법원 결론은 뭐다? 그냥 안 하고 동기설 폐지하고 1조 2항 적용시켜서 너 벌금 20만 원 받아라는 거야. 그다음에 3. 이 사건의 쟁점의 판단, 요게 뭐예요? 스텝 2 핵심 요거 형수 당연히 일리가 있고, 형수가 아니면 직관시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경과 규정은 최우선하고 한시법은 아니다. 1조 2항 문제가 아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 4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읽어봐야 되나? 한번 볼까요? 그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하지 뭐. 20분 넘다고 싫어할 거면 나가시면 되겠죠? 나갔겠지 이미.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좀 여유 있게 해볼까요? 자, 2페이지 3번 보시면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이게 뭐다? 이 판례의 핵심이다. 1번 판례 보시면 일단 1조 2항 조문 있고, 그 다음에 형소법은 일단 무시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 근데 1조 2항만 볼게요. 복잡하니까. 1조 2항은 뭐다? 세 번째 줄에 형법 제1조 2항 규정은 마지막 줄에 경과 규정을 따로 둔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 경과 규정이 뭐다? 종전법령 유지한다. 구법,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행위시법을 유지한다는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경과 규정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형벌법규 자체,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 이게 2번이고요. 형수죠, 형수. 이게 형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이 형수. 그 다음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거, 이거 법조문 1조 2항의 요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반성적 고려에 따라 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반성적 고려,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2항 적용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반성적 고려,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2항 적용된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당연히라는 표현을 써요. 원칙적과 당연히가 같이 쓰인다. 이 판례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일리가 나와. 당연히 일리. 이 원칙적이라는 표현과 같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벌법규 밑줄 치시면 돼요. 형벌법규가 뭐 등등 해가지고 가로에 고시 등의 규정에 구성 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 그 고시 규정, 그죠? 이거 뭐야? 형수.
형수의 두 번째. 형수한 법령과 형수한 고시야. 아셨죠? 근데 복잡하니까 형수한 고시를 여기 포함한 거죠. 형수의 법령과 형수의 고시. 이때 고시는 뭐다?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이 백지형법의 보충 규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마지막 줄에 형법 제1조 2항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뭐야? 형과 형수의 말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됐고 이제 여기 끝났네. 지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로 정리가 됐어. 한 문장으로. 자, 3번.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형수가 아닌이죠.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거 뭐야? 형수가 아닌 경우. 그죠? 형수가 아닌 경우. 형수 말은 당연히 일리가 있고 형수가 아니면 뭐다? 직관시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뭐다? 아닌 다른 변경됐으는 1조 2항이 적용되려면 마지막 그 세 번째 줄에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가벌성이라고 써놓으세요. 판례의 다른 문구야. 이 판례의 다른 문구 같이 쓰여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가벌성과 동일어요. 동일어. 이 판례에서 직접 관련 이 키워드죠. 직관해야 된다. 그럼 뭐다? 직관련이 있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했을 때는 뭐다? 법령의 변경 1조 2항에 해당한다. 근데 이와 관련이 없는 법률 변경, 직관이 없는 거, 간접 관련이죠. 간접 관련이 있을 때는 1조 2항 X다. 마지막 줄에. 그죠? 됐죠? 형수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직관을 했을 때 일리가 있고 직관이 없으면 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4번. 거기 나오죠. 개정 폐지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기간으로 특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이게 뭐다? 강학상 한시법이죠. 한시법. 이때는 뭐다? 1조 2항 아니다. 아니다. 1조 2항 자체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4번 출제 예상 지문.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인데 제가 엄청 다 뽑았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제가 그물망처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동안 보진 않겠지. 합격해서 나갈 테니까. 근데 10년 동안 동기설 이 폐지 관련된 판례 중에 한두 문제 정말 이상한 지문 그거는 제가 뺐는데 그거 빼고는 나올 리가 없어요. 다 여기 걸려. 정말 어려운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변시에 나올 만한 것까지 다 커버가 돼.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형법 제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1조 2항은 뭐뭐뭐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행위시법주의 예외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기출 강의 형식처럼 키워드 밑줄 쳐드릴게요. 키워드는 형법 제1조 1항, 그 다음에 행위시법주의 원칙 규정, 그 다음에 형법 제1조 2항, 행위시법주의 예외로 재판시법주의 규정. 이거는 틀린 지문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굳이 만들자면 뭐다? 재판시법주의 예외로 바꿀 수 있죠. 2항을. 그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문제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 보시면 형법 그 첫 번째 줄에 제1조 2항과 2항 법령의 변경은 범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1조 2항의 법령의 변경은 뭐다? 가벌성에 대한 직접 관련이 있는 직관만 외우면 돼. 이것만 바꾸지 다른 걸 바꾸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뭐다? 한 번만 써보는 거죠.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다. 여기에 근거했을 때만 뭐다? 1조 2항 법령에 해당한다. 옛날로 말하면 뭐야? 반성적 고려, 반성적 고려와 동일해. 아니 동일한 위치야.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 동일하지 않아. 근데 그거 대신 대치한 개념이야. 근데 뭐다? 여기 보면
당연히 일리가 있고 여기는 직관시 일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직관이 인정돼서 일리가 있는 거야. 굳이 뺀 거예요. 여러분 혼동할까 봐. 이거 뭐다? 당연히 일리가 있다는 거는 뭐다? 당연히 직관이 인정된다는 거야. 왜? 판단하지 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판단을 해서 있는 거고 여기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조 2항 문제는 뭐야? 1조 2항의 법령의 변경은 뭐다? 당연히 직접 관련성 요게 요건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두 요건인데 빠진 거야. 당연히 있다니까. 당연히 있다니까. 그래서 1조 2항의 법령의 변경은 뭐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걸 의미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키워드 제1조 2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법령의 변경 그 다음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직접 관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결국 가벌성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다. 직접 관련이 제일 중요해요. 직접 관련이 제일 중요하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 가벌성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준비한 마스터키를 쓰는 거야 이게. 맞는 키. 맞는 키 사용할 수 준비됐죠? 이거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번. 자 형벌법규의 자체형. 그 다음에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형수 수 체크하시고요.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뭐다? 당연히 일리가 있댔지. 당연히 어떻다? 당연히 마지막 줄에 형법 제1조 2항이 된다. 됐죠? 키워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형벌법규 자체 형, 수권 내지 위임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당연히 뭐다? 마지막 줄에 형법 제1조 2항 동그라미. 됐죠? 요거잖아요. 요거. 형수, 당연히, 일리. 그대로 나오죠? 틀리면 유치원생도 아니에요. 유치원생도. 자 보세요. 한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4번. 이것도 마스터키. 형벌법규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의 규정에 일단 읽어볼게요.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이 등등등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게 됐죠. 이거는 당연히 맞을까? 키워드 보면서 해볼까요? 형벌법규 형. 그 다음에 수권의 수. 형수죠. 형수가 아닌 게 아니고 형수죠. 형수가 아니고 형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뭐다? 일리가 있지. 그죠? 당연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형법 1조 2항 동그라미죠. 형수 일리야. 형수 일리. 형수. 형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형수한 법령과 형수한 고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법령 고시 구별할 필요가 없어. 형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면 당연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은 형수의 법령이고요. 4번은 형수의 고시야. 그렇죠? 근데 법령 고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그 4번에 그 틀린 지문이 되어 있는데 5로 바꾸세요. 5로 바꾸시고요. 4번 자료 잘못돼 있죠. 그 다음에 5번. 자 읽어드리면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이게 제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댔죠. 이 지문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형벌법규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관을 판단해야 된댔죠. 그죠? 거기도 이게 약간 제가 만든 지문인데 거기를 지우세요. 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경우까지 하시고 세 번째 줄에 는 문제된 법령이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까지 지우세요. 두 번째 줄 전부 하고 세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까지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보시면 자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 그죠? 아닌 다른 법령일 때 이게 뭐다? 범죄 성립 뭐 이렇게 되더라도 1조 2항 아니죠. 1조 2항 법령에 해당한다면 틀린 거죠. 뭘 해야 돼? 판단을 해봐야 돼. 판단. 당연히 되는 거는 위쪽이고 형수가 아니면 직관을 해봐야 된다니까. 면밀히 판단을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와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야. 아셨죠?
당연히 된 것처럼 써 있으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그 두 문자는 첫 번째 줄에 형이죠. 그 다음에 수권의 수, 그 다음에 아닌, 형수 아니잖아. 형수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직관시야. 직관을 해야 된다. 근데 직관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틀렸다. 직관을 했을 때 일조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 해설 보시면 해설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직접 관련된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직관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6번, 7번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이거 아마 찍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출제가 굉장히 유력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6번 보시면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 직관을 말하는 거예요. 직관은 종래 대법원 판례가 기준으로 삼은 반성적 고려 유무와 구별되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구별되는 거야. 달라. 전혀 달라.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는 입법자에게 과거 처벌이 부당하였던 반성적 고려가 있는지를 추단하는 거다. 틀렸죠. 어디다 X를 치냐면 과거에다 치세요. 과거 X. 판례가 뭐라고 했는지 해설을 볼게요. 이거 되게 시험에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지문이라 시험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이죠. 시험 문제를 많이 보면 알아요. 누가 어떤 게 문제 내기 좋은 문장인지. 이거는 정말 내기 좋은 문장이다. 보시면 해설.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는 종래 대법원의 반성적 고려 유무와는 구별되는 거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서 이거는 내지는 않을 거야. 뒤에가 문제야. 이는 입법자에게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는지를 추단하는 게 아니라 뭐다? 향후 문제된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않겠다는 규범적 가치 판단을 기초로 한 거다. 그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시간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다? 주관적, 객관적이야. 6번에서 우리가 말한 그 직관이라는 게 뭐냐? 직관, 직접 관련성. 이게 뭐냐? 요거는 뭐다? 일단 뭐다? 예전 판례가 있던 반성적 고려는 절대 아니다. 구별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과거에 대한 반성 여부가 아니다. 뭐다? 향후, 장래에 대해 판단하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 주관적인 게 아니다. 주관적인 게 뭐예요? 판례는 안 나온 편인데 판례는 이렇게 나오죠. 입법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거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자기들이 생각해내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다? 객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또는 법령을 해석하는 거다. 요거예요. 시간적인 거 중요하고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과거의 향후.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주관적인 의사. 그다음에 객관적인 규범, 법령. 요걸 바꿔서 낼 수가 있어. 딱 내기 좋죠. 굉장히 논리적인 구별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법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알아. 정말 많이 나오는 법리거든. 객관적, 주관적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내면 준비 안 되면 이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설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입법자의 내심의 동기를 탐지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동기, 의사를 탐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한 법령 해석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6번 지문은 왜 틀렸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뭐다? 과거의 처벌, 반성적 고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입법자의 의사 아니고. 그다음에 7번 보시면 똑같은 그 부분에서 출제한 건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똑같죠. 직접 관련성이 반성적 고려 유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건 맞는데 이는 법령의 변경이 향후 문제된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범적 가치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거 맞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입법자의 내심의 동기를 탐지하는 거다. 이거 다 아니다 그랬지.
틀린 지문이야. 대비 안 하면 틀리기 딱 좋죠. 예. 제가 만든 문제예요. 잘 만들었죠. 근데 출제 좀 해보면 이런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 8번 보세요. 다시 마스터키 맞는 키 보시면 그냥 맞는 키만 써볼게요. 첫 번째 형벌복귀 형 수권 위임에 있지 않고니까 수권의 수 있지 않고의 안은 형수 아니죠. 형수 아니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또 나온 단어 하나 칩시다. 세 번째 줄에 간접적인 간접이죠. 직관이 아니지. 형수가 아니면 직관을 해야 되는데 직관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1조 2항이 아니죠. 그죠? 형수가 아니야. 직관을 했는데 직관이 없대. 그럼 뭐다? 1, 2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1조 2항이 아니어야 돼. 근데 여기는 1조 2항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야. 아시겠죠? 네. 자, 9번. 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한편 입법자는 해당 형벌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변경할 때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맞다 틀리다? 맞다. 경과 규정은 입법자 마음이야. 네 맘대로 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맞다야. 왜? 그냥 경과 규정 둘 수 있다. 맞는 점이야. 그래서 그거를 경과 규정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둘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니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번 법령 제정하기 힘써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특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1조 2항의 법령에 해당한다. 된다? 안 된다죠. 한시법이니까. 키워드 스스로 유효기간 특정 유효기간 경과 1조 2항 X. 그죠? 네. 9번도 키워드 해드릴까요? 9번은 키워드 입법자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변경, 그 다음에 신법 적용, 경과 규정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그죠? 그 다음에 11번 법령 자체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은 법령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어떠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고도 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게 뭐야? 1조 2항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예. 그죠?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법령 변경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시법은 뭐다? 1조 2항 문제가 아예 되지 않다. 애초부터.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입법자의 의사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유효기간 경과 전의 법령 위반 행위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대로 처벌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는 지문이죠.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다시 보면 그 이유는 뭐야? 입법자 의사 세 번째 줄 보시면 입법자 의사를 보더라도 유효기간 경과 후에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 내에도 누가 그거 지킬 거냐?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다? 유효기간 경과 전에 법령을 위반하면 경과 후에도 처벌하려는 게 입법자의 의사다. 이런 거죠.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좀 틀리게 내기는 어려운데 맞는 지문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요.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사실관계를 엮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유력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개정 전에는 징역.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개정 후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줄에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뭐다? 1조 2항 적용해야 된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형수가 아닌 것 중에 뭐야? 형이라는 거야. 형. 1번 형이라는 거야. 그죠? 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일리가 있다. 당연히 1조 2항 적용된다. 그래서 유력한 지문 또 하나 찍어드릴게요.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되신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라고 돼 있죠. 1조 2항 적용된다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거 바꿔. 그럼 어떻게 돼?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1조 2항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맞아 틀려? 틀리죠. 반성적 고려를
1조 이항이 되는 게 아니고 1조 이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거가 중요한데 뭐다? 반성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반성적 고려를 하면서 1조 이항 적용시키면 이건 틀린 지문이야 이제. 그래서 거기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를 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1조 이항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인데 출제 예상 지문. 요게 이제 조금 뭐랄까 조금 해석과 관련된 유력한 지문인데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맞는 지문이든 어쨌든. 그래서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1번 보시면 형법 제1조 2항과 2항의 법률의 변경에 관하여 문헌과 다르게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달리하여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반성적 고려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 고려하는 거, 근거가 없다는 거야. 재헌법정 이제 반한다는 거죠.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법령 변경의 동기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경우에만 1조 2항이죠. 그렇게 적용하는 해석론. 이건 뭐야? 옛날에 동기설이지. 이 동기설은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하는 거다. 그래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해당한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야. 해당하고 뭐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목적론적 축소 해석인데 하면 안 된다. 볼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3번 제1조 2항에서 형사처벌 여부와 법정형을 곧바로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건 맞지. 교도소 3년 갈게 20만 원으로 퉁쳤으니까 엄청 중요하죠. 네.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 제1조 2항을 축소 해석하는 거는 처벌 범위를 축소가 아니고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거 체크하시고요. 확장하는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처벌 범위 확장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이것도 유력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원래 있던 판례예요. 이 판례에서 처음 설치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판례야. 원래 나왔던 판례. 근데 인용하고 있죠. 보시면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입법자는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네 마음이다. 경과 규정 둘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마지막 줄에 뭐다? 형벌 불서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죠.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라면 틀린 지문이야. 이거는 원래 있는 지문이에요. 또 원래 유력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5번 입법자가 별도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1조 2항 명문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법을 적용하겠다는 거라고 볼 수 해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구법대로 처벌하고 싶으면 뭐야? 경과 규정 두라는 거야. 몇 자 더 쓰라는 거지. 그죠? 네. 그죠? 이것도 하시고 이 정도면 거의 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문제도 방금 했던 지문들에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좀 10분 오버했네. 자료가 너무 아까워서 힘들게 만드는 너무 아까워서 또 그냥 또 안 해주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길어서 좋아하는 분도 길어서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해주면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 동기설 폐지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읽어볼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 의미가 달라져.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많은 건데 제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연구한 바로는 이거면 충분해. 그래서 자료랑 이 강의를 들으시고 동기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벌벌 떨 때 여러분은 꼭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맞춰주시고 이 강의가 괜찮다, 자료가 괜찮다 라고 하면 뭐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카페에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카페가 망해가고 있어.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좀 들어와서 가입도 좀 해주고 글도 좀 써주고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네, 시험 잘 보세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